새벽 4시 상상 한번 해보세요. 20년이나 트럭을 몬 베테랑 기사 김철수 씨가 지금 낡은 트럭 안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왜냐고요? 언제 뜰지 모르는 일감 하나 잡으려고 차에서 꼬박 밤을 새운 거죠. 진짜 한때는 이 트럭 한 대만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대체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쌓인다? 이 말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을 더 하는데 빚이 늘 수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지금의 이 암울한 현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화물 운송이 정말 안정적이고 또 독립적인 직업으로 인정받던 시절, 말 그대로 황금기라고 불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 현재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예전에는요, 수입이 꽤 안정적이었고 예측도 가능했어요.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이었죠. 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골 고객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수입은 그야말로 널뛰기고 나는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죠. 일감 하나 잡으려고 매일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아니, 그때는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중국하고 무역도 엄청 늘고 온라인 쇼핑도 막 커지고 전국이 다 공사판이었던 그런 경제적인 배경도 있었죠.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였습니다. 한번 딱 신뢰를 얻으면 그냥 몇 년이고 꾸준히 일을 맡겨줬다는 거죠. 이게 정말 컸어요. 바로 이 숫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게 2010년대 초반에 1톤 트럭 기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을 때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하게 손에 쥐었던 월급입니다. 꽤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추락이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모든 걸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죠.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편하다, 혁신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기사님들 주머니를 털어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1단계. 처음에는 앱으로 일 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편리했죠? 근데 2단계. 플랫폼이 기사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사람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죠. 3단계. 운임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일 잡으려고 가격을 후려치는 바닥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설상가상으로 플랫폼은 점점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바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깜깜이 계약. 말 그대로 깜깜하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화주, 그러니까 고객이 플랫폼에 돈을 얼마를 냈는지 기사님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완전히 비밀인 거죠. 그러니 플랫폼이 중간에서 얼마를 떼어가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고객이 플랫폼에 운임으로 120만 원을 냈어요. 그럼 이 일을 직접 한 기사님은 과연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정답!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사님이 받은 돈은 고작 7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전부 플랫폼이 가져간 겁니다. 수수료가 무려 42%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실을 기사님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철저하게 숨겼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플랫폼의 갑질은 사실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거든요. 플랫폼한테 수수료 뜯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동시에 기사님들의 전통적인 일감 자체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덮친 겁니다. 이 도넛 차트를 좀 보세요. 기사님들 일거리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한눈에 보이죠? 우리나라 먹여 살리던 제조업은 해외로 공장을 옮겨버리고 골목 상권을 지키던 동네 식당이랑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한창이던 건설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기댈 수 있었던 세 개의 큰 기둥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그냥 잠깐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 공동화 현상,
즉, 산업의 뼈대 자체가 텅 비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공장이 아예 해외로 떠나버리니까 그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쪽에서는 플랫폼한테 수수료를 뜯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래 하던 일감마저 사라져버리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걸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 식자재 주문을 줄여요. 그럼 화물 기사님들 일이 줄어들겠죠? 그럼 돈을 못 번 기사님들은 외식을 줄이게 되고요. 그럼 또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정점에 기사님들의 발목을 족쇄처럼 채워버린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빚의 덫입니다. 자, 이 가계부, 아니 예산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520만 원을 벌었어요. 와, 매출만 보면 꽤 커 보이죠? 자, 이제 여기서 나갈 돈을 빼보겠습니다. 기름값, 이게 제일 무서워요. 280만 원이 훅 나가고요. 차 할부금으로 180만 원이 또 나가요. 여기에 보험료, 세금, 통행료, 수리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 110만 원입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돈을 번 게 아니라 한 달 일하고 110만 원 빚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일을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결국 기사님들 앞에는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매달 손해를 보면서 계속 운전대를 잡든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전 재산인 트럭을 뺏기든가. 이쪽으로 가도 절벽이고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거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7.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어떤 기사님들이 한 달에 순수익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17시간이요. 주말도 없이요.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이쯤 되면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그냥 옛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정말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분들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시도되었던 해법들이 왜 실패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냉동탑차 같은 특수 운송으로 눈을 돌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끼리 뭉쳐보자 해서 기사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기사님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작할 돈도 없고 그 시장조차도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현실적인 탈출구가 되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문제들의 끝에 그야말로 끝판왕 같은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이미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트럭이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인간 운전사라는 직업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화물차 기사님들의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효율성과 기술 발전이라는 멋진 일을 말해 내가 하던 일이 통째로 사라진다면 그땐 과연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